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복 부르는 EFT, 글 최인원, 그림 김재일, MBS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다들 돈 때문에 걱정이야. 돈, 돈, 돈? 자, 이렇게 돈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불안, 의심, 두려움, 집착, 혼란, 부담. 돈이 있건 없건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온갖 감정과 생각이 떠오른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들 돈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많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물려주나 하는 걱정과 부담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생기고 빚은 어떻게 갚나 하는 걱정과 부담이 많다. 돈은 미스테리야. 수천 명을 상담해 본 나의 경험에 의하면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가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넘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물으러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언제쯤 돈이 들어올지 답답한 마음을 불러 이런 곳으로 간다. 결국 사람들에게 돈은 신이나 운명처럼 감히 알 수 없는 신비의 차원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모르고, 돈이 있어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걱정된다. 돈은 신이나 운과 같아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돈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를 찾아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가진 자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한다. 혹시나 돈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가 있다면 어떨까? 이것을 가진 자는 돈을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관리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가지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실컷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는 것이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잠시만 의심과 거부감을 내려놓고 책장을 넘겨보라. 실망하지 않을 테니. 자, 이제 기대하시라. 2015년 7월 최인원. 돈 EFT.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싹 지워주는 EFT. EFT는 마음을 치료하는 침술이며 몸을 치료하는 침술이며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이다. 나는 강의에서 처음 EFT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 첫째, 침을 쓰지 않고 한의학의 경혈, 침 놓는 자리를 두드려서 침의 효과를 낸다. 둘째, 두드리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육체 증상이 사라진다. 셋째, 두드리면 온갖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고 신념이 바뀐다. EFT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1980년 임상심리학 박사 로저 칼리아는 30년간 극심한 물 공포증을 앓아서 심지어 샤워하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는 여성을 우연히 경혈을 두드려서 몇 분 만에 치료하는 경험을 했다. 이에 그는 경혈의 감정을 치료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음에 주목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몇 년 만에 TFT라는 방법을 만들었다. 1990년 게리 크레이그는 이것을 더 간편하게 개선해 EFT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EFT는 전 세계에서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매뉴얼이 번역되고 있고 대략 4천만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EFT를 하다 보면 무의식에 숨어있던 온갖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과거에는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체면과 꿈을 이용했지만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반면에 EFT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무의식에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또한 접근 과정에서 무의식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 EFT는 매우 특이하지만 효과는 탁월하다.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EFT가 낯선 사람들은 이 특이한 방법에 의문을 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처음 접할 때는 그랬다. 하지만 잠시 이 거부감과 의심을 내려놓고 몇 분만 지지대로 따라서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아무 생각 없이 5분만 두드려도 독자들의 50% 정도는 그 자리에서 뭔가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종종 의외의 것에 찰나의 인생이 바뀌는 법이고 EFT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일단 두드려 보고 경험해 보라. 돈을 끄는 마음, 돈을 막는 마음. 지금까지 돈은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법 많이 설명했다. 이제 다시 여기서 정리해보자. 많은 사람들에게 돈 버는 법을 물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운이 따라야 한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연구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앞의 상식은 다음과 같이 교정되어야 한다. 1. 운은 만들 수 있다. 나의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돈을 못 버는 사람만 운을 탓하지 돈을 버는 사람은 행운을 믿거나 운을 탓하지는 않는다. 2.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돈 버는 능력은 물려받을 수 없다.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 3. 학벌과 돈은 상관없다. 많이 배운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아는 것을 얼마나 써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고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고 고 이병철 회장은 학교에서 낙제생이었다. 4. 세상에는 재능 있는 실패자가 너무 많다. 재능은 개발하는 것이고 재능은 써먹어야 돈이 되는 것이다. 모자란 재능도 잘 써먹으면 돈이 된다.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조건이 좋아야 돈을 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런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돈을 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돈을 버는가?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밤에도 꿈을 꾸느라 잠시도 생각을 쉬지 못하니 이렇게 복잡하고 끊임없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인가?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돈에 관해서는 딱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돈이 되는 마음과 돈이 안 되는 마음. 감이 잡히는가? 아직도 감이 안 잡힌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독자 여러분은 잠시 책을 접어두고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가? 갑돌이는 돈을 생각하면 돈 떨어질까 늘 두렵고 어떻게 버나 의심만 들고 돈도 못 버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돈 버는 게 싫지만 먹고 살려니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만 든다. 자, 이런 갑돌이가 돈을 잘 벌겠는가? 반대로 일돌이의 돈에 관한 생각을 보자. 일돌이는 돈 버는 게 재밌고 늘 세상 돌아가는 것에 호기심이 있어 돈 버는 기회가 잘 보이고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불경기를 만나도 낙천적으로 끈기 있게 잘 버틴다. 자, 이런 을돌이가 돈을 못 벌 수 있겠는가? 경제학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득도 이렇게 결정된다. 그것을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A 빼기 B는 C. A.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크기에서 B. 돈을 밀어내는 마음의 크기를 빼면 C. 나의 현재 소득 수준이 된다. 그럼 여기서 나의 현재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당연히 A.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키우거나 B.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줄이면 된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작고 느려도 우리가 A와 B를 꾸준히 바꾸어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소득은 이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은 결과, 버는 돈은 노력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에 따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신문과 TV에는 기구하게 과로사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 또 우리는 죽지는 않아도 돈 버느라고 말 그대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골병든 사람들도 주변에서 흔히 본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이렇게 목숨 깎아먹는 짓이 되어야만 하는가?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가락동 청과시장의 상인들이다. 자정을 간 넘긴 새벽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밖에도 그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지 않는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는가? 그들은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곧 노력에 기업가 정신이 결부되었을 때 돈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노력만으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곧 결과의 크기는 노력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서로 다른 4명이 한 달 동안 똑같이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결부된 마음에 따라서 각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노력의 양은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의 크기는 무한정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차이가 이런 다양한 소득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옛날에 나와 나의 부모님은 그렇게 골병이 들도록 노력했지만 겨우 먹고만 살았던 것이다.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돈을 번다. 이제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돈을 번다는 나의 주장에 대부분의 독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찝찝한 의문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되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주 좋은 질문이다. 바로 이런 마음을 만드는데 EFT와 확언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부터는 EFT와 확언을 활용하여 그런 마음을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보자. 최인원의 확언 방법론 1. 벌고 싶은 액수를 정하라. 대체로 현재 소득의 1.5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다. 그 이상이 되면 마음속에서 의심과 거부감이 심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너무 큰 액수를 확언하지 말고 차츰차츰 액수를 올려가는 것이 훨씬 좋다. 2. 이 목표를 1인칭 현재 시제로 표현해보라. 미래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가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 것이다 보다는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번다 또는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고 있다가 더 좋다. 3. 필요에 맞게 확언의 부사어를 활용하자. 어느 날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께 확언을 배워서 소득은 2배로 올랐는데 문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을 버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확언에다가 쉽게 편하게 같은 말을 넣어서 해보세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분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 정말 쉽게 벌어요. 다음과 같은 부사어들이 들어가면 좋다. 쉽게, 재미있게, 꾸준히, 즐기면서, 술술, 잘, 쉬엄쉬엄, 편하게, 편안하게. 4. 확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상해보라. 만약 당신의 확언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을 글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머릿속에도 그려보라. 5. 다음과 같이 비전 보드를 만들어라. 첫째, 크로크 보드를 준비한다. 둘째, 앞에서 만든 확언을 종이에 적어서 앞정으로 붙인다. 셋째, 4번에서 상상한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인쇄하여 확언 문장 아래 앞정으로 붙인다. 이 밖에도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나 블로그를 활용하여 이런 형식의 문건을 만들어도 좋다. 그런데 사진이나 그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에 관해 일찍이 철강왕 카네기는 자신이 부를 잃은 비결에 대해서 나폴레온 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자수성가 한 사람이 얻은 모든 부와 물질은 그가 그것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보는 데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것을 내 방식대로 다음과 같이 종종 말한다. 자꾸 보면 믿게 된다. 6. 하루에 2번 이상 비전보드를 보면서 확언하고 상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확언하고 상상하라. 물론 하루 중에도 여러 번 확언과 상상을 해도 좋다. 7. 만약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는 것도 좋다. 나는 매달 땡땡땡이 쉽게 저절로 들어온다. 나는 매달 땡땡땡이 쉽게 저절로 들어올 방법들이 잘 생각이 나서 꾸준히 그것을 실천한다. 8. 확언을 반복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각 실천하라. 이렇게 한동안 확언과 상상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안테나 원리에 의해서 확언을 이룰 방법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바로 실천을 시작하라. 실천하는 만큼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게 된다. 안테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한 번에 이룰 완벽한 방법을 기대하는데 사실상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실천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방법 A를 실천해서 일단 A에 이르러 목표에 다가가고 또다시 B를 실천해서 더 다가간다. 때로는 방법 C나 E처럼 실천했는데 도리어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목표까지 한 번에 직행으로 도달하는 그런 경로는 많지 않다. 대체로 성공의 경로는 좌충우돌하면서 굽이굽이 돌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확언과 상상을 꾸준히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의 상승도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리막을 반복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확언을 반복하라. 그럼 확언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예를 들어 현재 월소득이 약 2천만 원인 갑돌이가 나는 매달 4천만 원이 쉽게 들어온다는 확언을 한다고 해보자. 그는 확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확언을 지속할 때 생기는 심리적 단계의 변화. 1. 의심하고 거부하는 단계. 절대 안 돼. 무슨 수로? 웃기지 않아? 이런다고 돼? 네 통장 잔고를 봐. 눈을 뜨고 현실을 봐. 이게 네가 가진 전부야. 참 웃기는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다고 되겠어? 내가 이러는 줄 알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이때 의심과 거부가 너무 심하면 EFT로 이런 생각과 감정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2. 반신반의하는 단계. 꾸준히 하면 정말 될까? 이런다고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 해서 안 되면 믿져야 본전이지. 좋은 건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 3. 소망하는 단계.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사람들 보니 확실히 좋아. 나도 4천만 원 벌면 저렇게 살겠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 4. 열망과 확신을 갖는 단계. 이제 정말 그렇게 벌고 싶어. 마침 돈을 버는 방법들도 보여. 이제 막 그런 방법들을 다 해보고 싶어. 그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아. 돈이 들어오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야. 5. 영감이 생기고 실천하는 단계. 돈을 벌 방법들이 보여. 돈을 벌 방법들이 생각나. 나는 이 방법들을 할 거야. 몇 개는 해도 안 되겠지만 몇 개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돈이 눈앞에 보여서 실천을 멈출 수가 없어. 6.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 마침내 이번 달에 4천만 원이 들어왔어. 등반가가 14좌를 완등한 기분이 이럴 거야.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모두가 재미있고 즐거웠어. 이제는 더 높은 목표, 한 달에 6천만 원에 도전하고 싶어. 돈보다도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더 좋아. 돈 EFT, 감사.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삶이 풍요로워져. 몇 년 전에 앞에 얘기한 광고 기획자를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상품을 히트시켰던 히트 제조기 기획자였다. 그렇게 화려한 날을 보냈지만 그는 현재 중풍이 와서 몸 한쪽이 불편하고 아직 6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은퇴하여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있었다. 그가 옛일을 얘기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그 당시에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하나 대박 내면 더 큰 것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큰 성공을 하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니 이제야 그때가 고맙게 느껴져요. 진작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처럼 많이 갖는다고 바로 행복해지진 않는다. 나는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본다. 아버지가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이라서 돈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많은 집안의 여대생이 나와 상담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 가족은 다 불행해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나도. 그런데 나는 내가 불쌍한 줄 아는데 아빠와 엄마는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불행하지 않다고 착각해요. 그게 더 불쌍해요. 이렇게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감사의 양에 비례한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시크릿이란 책 때문에 유명해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를 했다. 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한 수많은 책들을 보았는데 그 모든 책들의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바로 감사였다. 감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크게 빨리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하기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단 지금 당장 행복해진다. 2.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서 확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즐기게 된다. 3. 확언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진다.
사례 하나가 생각난다. 한 남성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 치를 돈 3천만 원이 부족했다.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마침 윤화방송에서 나의 감사 EFT를 듣고 여러 번 따라했다. 그랬더니 며칠도 되지 않아서 가까운 친척 어른께서 전화를 주셨다. 직접 말을 꺼낸 적도 없는데 지나가는 소식으로 집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혹시 돈이 모자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감사 EFT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을 나는 종종 듣는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 감사하기 시작하라. 그리하여 감사의 마력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라. 몸에서 느낄 때까지 감사하다고 말하라. 충분히 오래 말하다 보면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감사라는 변화의 빛이 나의 인생의 모든 조건들을 비추게 될 것이다. 돈 EFT, 끈기. 끈기로 열리지 않는 성공의 문은 없다. 정주영 회장은 20살도 되기 전에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시골에서 무려 4번의 가출을 했다. 그러던 그는 무작정 상경하여 건축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이 너무 힘들어 허름한 숙소로 돌아오면 곧장 잠에 빠져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벼룩에게 물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누적되자 강철 체력에 그도 지쳐서 일도 못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안 되겠다. 벼룩을 피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일단 온몸을 씻고 이불까지 씻어보았다. 그래도 또 벼룩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벼룩이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들과 떨어져서 나무 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래도 역시 벼룩이 나타났다.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온 것이다. 다시 이번에는 침대의 내 다리에 물통을 받쳐서 물을 채워놓았다. 이것은 확실히 대성공이었다. 며칠 동안 정주영은 아주 편하게 잠을 잤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디선가 또 벼룩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벼룩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정주영은 이에 깨달음을 얻는다. 빈대처럼 끈기 있게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다 보면 무엇이든 된다. 2013년에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에서 한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비결을 발표해 엄청난 호응을 얻는다. 미국의 안젤라 더걱스는 27살에 컨설팅 회사를 떠나서 공립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IQ는 성적과 무관하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제일 좋은 학생들이 결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고 머리 좋은 애들이 성적이 오히려 그다지 좋지도 않았다. 이에 그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대학원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고난이도 환경에서 성취를 이룬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을 조사한다. 도대체 왜, 누가 성공하는가? 그녀는 미국의 육사생도들, 전국 단위 퀴즈쇼 참가자들, 우범지역 학교 교사들, 온갖 영업사원들 등을 대상으로 닥치는 대로 조사한다. 이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빙산의 전모가 드러난다. 그것은 지능도, 외모도, 사회성도, 건강도 그 무엇도 아닌 딱 한 가지였다. 바로 끈기였다. 그녀는 이런 연구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실험했다. 자퇴나 유급 비율이 높은 어느 공립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천 명에게 끈기 측정 설문지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겼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하는지를 확인했다. 역시나 끈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많이 졸업했다. 그녀는 가족 소득, 표준 능력 평가 점수,
심지어 아이가 학교에서 느끼는 안정감 점수 등도 비교해 보았지만 졸업과는 무관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재능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재능과 끈기는 반비례하는 성향도 나타났다. 그럼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 심리이다. 이것은 스탠버드 대학의 캐럴 드웩이 연구한 것인데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드웩은 한 반 학생에게는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한 반에게는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쓸수록 발전한다는 실험 결과들만 보여주었다. 그리고 1년 뒤에 두 반의 성적을 비교했는데 학습법을 배운 학생들의 성적은 변화가 없고 반면에 지능이 좋아진다고 배운 아이들은 성적이 탁월하게 올랐다. 제 방법이 맞나요? 자기 개발과 성공에 관하여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다.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방법이 틀려서 안 된 거야. 좋은 방법을 찾으면 돼. 그래서 늘 맞는 방법을 찾느라고 책 보고 질문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종종 말한다. 자기계발서 20권 본 사람은 성공하지만 100권 넘게 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몇 권 보면 다 뻔한 내용이고 빨리 실천해야 하는데 앉아서 100권까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랬다. 맨 처음에 나폴레옹 힐의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를 보자마자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 이상 한 결과 돈을 포함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긴 인생에서 5년은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니 좋은 방법을 찾을 시간에 그냥 몇 번 더 시도하라.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지 않는다. 끈기가 없어서 실패할 뿐이다. 내가 대여섯 살 때쯤 옆집에 나보다 힘세고 덩치가 큰 꼬맹이가 있었다. 걔가 나를 종종 괴롭혀서 어느 날 참다 못해 내가 걔 집으로 쳐들어가 싸웠다. 하지만 당연히 맞고 돌아왔다.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싸웠다. 역시 실컷 맞기만 하고 졌다. 그 다음날 다시 싸웠지만 또 졌다. 이렇게 무려 6일을 싸웠는데 매일 졌다. 그런데 7일째에도 내가 다시 씩씩거리며 나타나자 얘는 질리고 겁을 먹었다.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다.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은 내가 마침내 이긴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감히 걔가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성공은 이 애와 같다. 처음에는 큰 덩치와 힘으로 사정없이 당신을 후려치고 뭉개버릴 것이다. 다시 도전하면 또 확 뭉개버릴 것이다. 도저히 당신의 힘과 덩치로는 범접하지도 못할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이란 놈이 결국에는 당신에게 질려서 꼬리 내리고 온몸을 갖다 바칠 것이다. 성공은 바로 직전까지도 실패와 좌절이라는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있다. 이에 속지 말고 끈기 있게 벗겨라. 이제 더 못하겠다고 느낄 때 다시 벗겨라. 가면이 두꺼워 보일수록 성공이 가깝다. 결국 당신의 끈기에 버티지 못한 성공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것이다. 이제 7순을 훌쩍 넘긴 나의 아버지는 중졸의 학력이지만 대졸자들 못지않는 독서력과 한자 독해 능력이 있다. 혼자서 한자가 가득한 한의학 책도 보실 줄 아는 정도이다.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젊을 때 왜 못 써먹었느냐고 물었다. 안 그래도 젊을 때 공무원 시험이라도 한번 볼까 했는데 정록생맥이라서 시도도 못했다. 유전으로 아버지는 정록생맥이 있었고 당시에 정록생맥인 자는 모든 공직 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면허가 없어 운전도 못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이고 남자 형제만 쳐도 4형제이고 이 생맹은 주로 남자에게 유전되니까 분명 다른 형제들도 생맹이 있었을 텐데 다들 운전면허도 있고 공무원도 둘이나 있었다. 이에 다시 물었다. 그럼 삼촌들이나 큰 아버지는요? 작은 삼촌도 생맹인데 생맹에게도 신체검사 합격증을 만들어주는 병원이 있어서 그걸로 운전면허 일찍 땄단다. 네 아버지도 거기 가서 합격증 받아서 뒤늦게 운전면허 땄다. 나의 삼촌은 머리는 아버지보다 못했지만 평소에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짐작컨대 운전면허 시험장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니 편법으로 합격증을 받아 면허를 딴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자 나는 갑자기 돌덩이로 뒤통수를 콱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비록 편법이지만 아버지도 일찍 이런 방법을 썼더라면 일찍 공무원이 되어서 고된 노동과 고생으로 첨철된 인생을 면하지 않았을까? 반면에 삼촌은 이런 적극성 때문에 시작은 아버지와 비슷했지만 나중에는 중소기업 중역까지 맡고 퇴직했다. 삼촌도 처음에 포기했더라면 아버지처럼 살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삼촌이나 아버지나 둘 다 같은 생명이었지만 한 번의 끈기 차이로 180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그저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컸다.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되새긴다. 아버지의 인생을 반복하지 말자. 역설적으로 끈기의 중요성과 힘을 가장 크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한 번의 시도가 얼마나 큰 대박을 만들지 모른다. 그러니 로또 살 시간에 한 번 더 시도해보라. 글을 마치며 나는 매달 2천만 원 이상을 번다. 빚에 한창 쪼들리다 나는 이 학원을 날마다 반복했고 대략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학원을 이루었다. 그때 성취감을 지금도 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그것들을 잠시 얘기하고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첫째로 원하는 일을 찾게 되었다. 빚에 쪼들릴 무렵에 나는 돈 이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괴로움도 너무 컸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못 버는 것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 그런데 위에 학원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해온 일들이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책 쓰기, 강의, 상담, 학원, EFT 등은 돈이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돈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돈 때문에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여기까지 오고 나니 이제 돈을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고 즐겁다. 요즘 나의 돈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돈은 벌면 된다. 벌 수 있다. 돈에 대해 이것 이상의 해결책이 뭐가 있겠는가? 셋째로 생존의 두려움이 삶의 기쁨으로 바뀌었다. 돈 걱정으로 사는 것은 늘 생존의 두려움에 쫓겨 사는 것이다. 그런데 돈 걱정이 해결되고 나니 사는 게 한층 더 기뻐졌다. 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는 삶. 그리고 그것이 돈도 되는 삶.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이 아니겠는가? 넷째로 나의 숨어있던 재능을 찾게 되었다. 학원으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는 내게 존재하지도 몰랐던 그런 재능들을 발굴해서 쓰게 되었다. 강의, 글쓰기, 코칭 등은 지금은 나의 장점이지만 사실 학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다. 앞으로 학원을 통해서 어떤 숨겨진 재능이 또 발굴될지 모른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숨겨진 능력이 있다. 독자들도 학원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재발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소중한 이득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돈의 달인이 되자. 내가 한창 돈에 쪼들릴 때 나의 돈 체질은 득전사, 샌님, 백치였다. 득전사로 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샌님으로 늘 돈을 혐오했고, 백치로서 돈에 너무 무지했다. 그러다 돈 학원을 꾸준히 하다 보니 체질이 바뀌었다. 각 체질의 장점이 생긴 것이다. 배짱이처럼 돈을 누리는 여유가 생기고, 제왕처럼 대담하게 투자하는 마인드도 생기고, 돌보미처럼 베풀 줄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돈에 관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결국 돈의 달인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달인은 한마디로 돈에 해탈한 사람이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다. 이들에게 돈은 마음이고 마음은 에너지이다. 이들은 돈에 관해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돈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다. 돈은 악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에너지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번창하듯 돈이 흐르는 곳에 문화와 문명이 번창한다. 돈은 벌고 싶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 달인은 이 돈을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공급하는 사람이다. 달인은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달인은 돈을 버는 고통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쁨으로 산다. 달인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다. 달인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며 이 돈을 또한 좋은 곳에 잘 쓴다. 달인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로 돈을 벌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돈을 쓴다. 그래서 달인이 부자가 되면 세상이 같이 축복한다. 너무 이상적이고 꿈 같은 얘기라서 믿어지지 않는가? 구글의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나쁜 짓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원으로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 허브 켈러어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설립하여 승객에게 웃음을 주는 재미있는 서비스와 낮은 운임으로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순항하고 있다. EFT의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도 또한 돈의 달인이 아닌가? 이 밖에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내 곁에도 그런 사례는 많다. 내게 EFT를 배운 한 분은 과거에 카페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 심리상담 카페를 만들어서 기존 월급의 5배 이상을 벌고 있다. 그는 좋아하는 일도 하고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도 이제 돈의 달인이 되어 꿈도 이루고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도 하는 일석삼조의 이득을 누려보고 싶지 않은가? 그림작가 김재일의 후기. 아마도 이 책의 첫 독자가 바로 나이고 또한 이 책의 효과를 제일 먼저 본 사람도 바로 나일 것이다. 나는 처음에 최인원 작가로부터 초고를 받고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원고를 몰입해서 읽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불과 몇 달 만에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이다. 나는 어렸을 때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 부산, 충청도 등 팔도를 다 돌면서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유목민 성향이 생겨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능률이 올랐다. 그래서 어느덧 또 작업실을 옮기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용인 집에서도 가깝고 또 요즘 소위 핫하다는 판교가 마음에 땡겼다. 그런데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인데 나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 과연 판교같이 비싼 곳에 내가 원하는 쾌적한 작업실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배운 대로 일단 해보기로 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작업실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주변에 도서관과 공원과 녹지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작업실이 쾌적하고 말 그대로 멋있고
임대료는 월 30만 원 이내이며 이 공간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한다. 그리고 나는 확언을 했다. 나는 이런 멋진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일한다. 이렇게 매일 확언하고 간혹 의심과 걱정이 올라오면 EFT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찾을 기미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데나 찾아 나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달 보름이 지나서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작업실이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이 아닌가. 판교의 어느 작업실 주인이 일부 공간을 임대한다는 것이었다.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직접 찾아가 보니 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신도시라서 공원과 녹지와 수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도서관도 바로 곁에 있고 작업실 자체도 말 그대로 멋지고 아늑했다. 게다가 공간을 공유하는 작업실 대표는 화가이자 디자이너로서 깨어있는 지성으로 반짝이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물론 가격도 당연히 내 조건에 맞았다. 그래서 나는 이 원고의 그림을 이 멋진 곳에서 신나게 그렸다. 다시 두 번째 이야기다. 나는 20년 전에 태그 호이어 시계를 결혼 예물로 받았다. 태그 호이어의 이 모델은 당시 핫한 모델이었고 나 자신도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던 것이었다. 나는 원래 절실하게 은색을 갖고 싶었지만 예물 시계는 금색으로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권유에 밀려 마지못해 같은 모델의 금색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차면 꼭 졸부 청년으로 보이고 게다가 금색이 너무 튀어서 맞는 옷을 찾아 입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토록 이 시계를 좋아하면서도 잘 차지도 못하고 20년째 고이 모셔두고 살았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이 시계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좋아. 원래 그 은색 시계를 한번 차보자. 20주년 기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차보는 거야. 하지만 그 시계는 오래전에 단종되었고 중고가도 상당히 비싸고 내놓는 사람도 없었다. 특히 내 결혼 20주년에 맞추어서 상태 좋은 중고를 누가 내놓을 리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는 롤렉스나 까르띠에보다도 추억이 서린 이게 더 좋아. 이게 있으면 패션의 완성이야. 나는 정말 이걸 원해. 그래서 나는 확언과 상상의 힘을 다시 한번 믿고 실험해 보기로 했다. 좋아. 정말 간절히 절실을 원하니까 제발 나한테 나타나봐. 그런데 확언을 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딱 그 은색 시계가 A급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게다가 연락해보니 사는 곳도 바로 근처였고 당장 만나서 직거래를 하자고 했다. 거래자는 이 시계를 여러 번 내놓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나 연락이 와도 바람을 맞았다고 했다. 이번에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싸게 내놓았는데 이렇게 빨리 거래가 성사되어서 놀랐다고 했다. 마치 이 시계가 나만을 기다린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집에서 색이 바뀐 내 시계를 아내가 보고서 놀래자 나는 짐짓 농담을 했다. 금독은 벗겨서 은색으로 만들었어. 아내는 완전히 믿을 태세였다. 불과 몇 달 동안에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이제 정말로 깨닫게 되었다. 돈은 내 마음에 반응하는 에너지이다.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지겨운 부담이나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모험이나 놀이가 될 것 같다. 나의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재미있는 사업거리도 생각나서 벌써 추진하고 있다.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돈은 에너지라는 깨달음을 더욱더 확실히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돈을 버는 고통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쁨으로.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